오늘 알아볼 것은 TV를 낚은 트롤링입니다. 인터넷 낚시의 성공 기준은 몇 명을 그리고 얼마나 큰 곳을 낚았느냐로 평가되곤 하죠. 몇 명 깔짝 속이는 것보다야 방송이나 언론을 낚는 게 스케일이 크긴 하니까 마치 이 짤방처럼 말이죠. 당연히 이런 스케일의 사건이 벌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자, TV를 낚은 트롤링들에 대해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저야 뭐 차에 딱히 관심 없는 차 알못이긴 한데 그래도 주워 들은 바로는 BMW가 예쁘네, 벤츠가 예쁘네, 디자인 취향이 엄청 갈리더라고. 자, 그럼 현대차의 디자인은 어떤가요? 여론만 보면 확실히 1티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런 평가는 2011년에도 마찬가지였고 당시에도 새로 나온 소나타 하이브리드의 전면부가 구린내 만에 등 그닥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절치부심 현대는 신차의 디자인을 발표하게 되는데 기존의 바디감은 그대로 가져가되 자사의 차량 중 평이 좋은 파츠들의 디자인을 참고하여 새롭게 빚어낸 이 차량 베러 익스체인지, 더 나은 방향의 교환, 이름하여 프로젝트 BX. 스펙도 엄청 낮답니다. 예, 이렇다는데 찾아갈 분들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아무튼 독일의 자동차 매체 DAS 오토를 통해 공개된 BX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차덕들을 열광시켰고 진짜 존내 새끈하다, 이대로만 나와라, 돈 모아야겠다 등 극찬을 받게 됩니다. 언론사들은 해당 이야기를 기사로 써냈고 더 디테일한 정보를 위해 현대 홍보실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죠. BX 얘기로 인터넷이 뜨겁습니다. BX에 대해 한마디 해주시죠. BX는 공군 BX고. 예? 장난전화 한 번만 더 걸면 뒤진다. 현대 홍보실에선 그게 뭔 개 씹소리냐며 오히려 의문을 표하는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사건을 다시 돌이켜 볼게요. 2011년 한 블로거는 현대차가 파츠별로 뜯어놓고 보면 이쁜데 이런 괴악한 디자인을 뽑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에쿠스 사진에다 벨로스터, i40, 아반떼 등의 파츠를 덧붙여봤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낙서 좀 해본 거지. 그리고 나서 이걸 플리커라는 사진 공유 사이트에 올려뒀고요. 사진에 대한 설명은 다른 차들의 파츠와 에쿠스의 파츠를 교환한 거니까 더 나은 방향의 교환, 베러 익스 체인지. 그리고 며칠 뒤 블로거는 네이버 메일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합니다. 현대에서 BMW 7시리즈급의 세단을 만들어? 자식들 진작에 열심히 하지. 저번 디자인은 별로더니 이번엔 잘 뽑았네. 최대로 한번 볼까? 독일의 자동차 매체 DAS 오토가 현대의 신차 BX 공개. 391마력의 타우 4.6L V8 엔진 탑재. 현대에서 검토 중인 계획을 독일 언론이 입수한 것으로 추측. 이거 내가 만든 건데? 뭐지 씨발? 현대 디자이너랑 나랑 컬러로 연결돼 있나? 하고 사진을 자세히 들어봤는데 자기가 낙서할 때 박아놓은 워터마크까지 떡하니 있는 겁니다. BX란 이름 또한 자기가 적어놓은 베러 익스체인지의 약자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블로거 본인은 낚시할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이 사진을 발견한 누군가가 독일 방송사의 로고까지 박아가며 트롤링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기자들이 단단히 낚이며 해당 기사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국내 사이트 메인에 등판한 건 물론 해외에서까지 기사로 쓰여져 외국인들까지도 이 디자인에 홀리기에 이릅니다. 심지어 BX 기사가 등재된 이후 현대 자동차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블로거는 이 사실을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렸고 그제서야 정정 기사가 마구 뿌려지게 됩니다. 당연히 주가도 급락하기 시작했고요. 공중파 뉴스에까지 탔던 이 현대 BX 사건, 찾아보다 궁금해서 이 블로거가 누군지 한번 검색해봤는데 우리의 문화유산을 디지털로 복원하는 문화유산기술연구소의 김지교 CEO라는 거. 어쩐지 낙설하기엔 퀄리티가 심상치 않다 싶었어. 앞선 파트는 좀 본의 아니게 낚아버린 셈이지만 사실 대부분의 트롤링들은 악의를 잔뜩 가지고 사람을 낚으려 듭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최대한 바보 같은 것에 속아 넘어가야 더 재밌다고들 생각하죠. 그래서 보통 뭘 이용하냐? 바로 밈입니다. 영미권에선 이러한 밈을 이용해 방송사를 홀라당 속여버린 사례가 여럿 있는데 사건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어떤 밈을 사용했는지부터 설명드려야겠죠. 자, 윌 스미스. 최근 좀 시끄럽긴 했지만 그래도 명실상부 탑티어급의 배우잖아요. 덕분에 영미권 국가에서는 윌 스미스와 관련된 밈이 굉장히 많습니다. 월스모스나 2018 유튜브 리와인드에서의 클립 등이 있고 최근 벌어진 이 사건으로 2022년 가장 핫했던 밈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아무튼 이 윌 스미스와 관련된 밈 중에 벨 에어라는 밈이 있습니다. 그가 출연했던 시트콤 더 프레시 프린스 오브 벨 에어의 오프닝 곡을 이용한 밈인데요. 심각한 썰을 푸는 척하다가 이야기가 갑자기 오프닝 곡의 가사로 바뀌는 식입니다. 예를 들자면 큰일 났다, 나 방금 뺑소니 못 깨겠어. 바로 도망가는데 다행히 내가 번호판을 보긴 했거든. 번호판에는 프레시라고 써있었고
there. If anything, I can say that this cat was rare. But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딱 우리나라의 그치만 오리짱 같이 이야기의 몰입도를 툭 끊어버리는 칼치기 드립인 겁니다. 2000년대 초중반 영미권에서 크게 유행했던 밈인데 이게 아무래도 많이 쓰이다 보면 사람들이 점차 면역되겠죠. 우리나라도 이런 류의 글이 하도 많으니까 좀 길다 싶으면 아래부터 읽잖아. 낚이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들자 벨에어 낚시꾼들은 타겟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바로 기독교 방송으로 말이죠. 이건 당시 실제로 방영된 장면 중 일부입니다. Stephen says, growing up on the mean streets of West Philadelphia, in West Philadelphia, born and raised. what made this all possible for me was the loving embrace of my auntie stationed in Bel Air. They said you're moving with your auntie and uncle in Bel Air. I visited the playground where I spent most of my days shooting some basketball. On the playground is where I spend most of my days. 진지한 사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죄다 벨에어 가사였습니다. 그래도 옆에 뻘이 눈치가 빠르신 게 여기까지만 딱 듣고 아니 씨발 이거 시트콤 내용이잖아 누굴 빙다리 핫바지로 하나 하며 눈치를 까더라고. 근데 어떻게 하신 거냐면 이미 저번에 이분도 한번 당했었거든. I was born in West Philadelphia and also raised there. I spent most of my days playing basketball on a playground, but also chilling out and relaxing. But then one day, a couple of guys who were up to no good started making trouble in my... 다시 돌아와서 이 여성 진행자는 일단 마저 읽어보자며 뒷내용까지 읽어봤는데 사연에 칼튼이랑 엉클 필까지 언급되며 트롤링 쪽에 쐐기를 박았다는 거.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낚을 때 자기들끼리만 알아볼 수 있는 걸 숨겨놓고랍니다. 해당 사연도 벨에어라는 밈을 숨겨둬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아는 사람들은 그걸 발견하고 깔깔대며 웃는 거죠. 그 영국의 정치학자 아르토리아 펜드래건, 보수운동단체의 회장 시미즈켄 같은 느낌인 거지 이게. 이것도 일종의 트롤링인데 과거 이런 식의 트롤링이 버젓이 메이저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이 뭐였냐? 타임지 선정 역대 최고의 TV쇼 중 하나로 꼽히는 오프라 윈프리 쇼였죠. 그리고 트롤링을 시도한 이들은 다름 아닌 어나니머스입니다. 응? 오프라 윈프리 쇼를? 어나니머스가? 트롤링을? 뭔가 안 어울리는 것끼리 막 쓱까놓은 짬통처럼 들리실 텐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번 편에서도 한번 설명했던 건데 초창기의 어나니머스는 지금의 이미지와는 달리 그냥 다른 커뮤니티의 단체로 몰려가서 깽판치는 트롤러들의 모임이었어요. 일례로 유명한 백인 우월주의자 할터너의 라디오 프로를 깽판 쳐놓은 적이 있는데 전화 연결해서 그냥 쌍욕만 박으면 바로 끊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겉으론 그럴듯하게 동의하는 척하며 말하지만 그 안에 은근슬쩍 밈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할터너를 놀려먹곤 했죠. And by the end of the next 5 years, they intend to bring over 9,000. It's over 9,000! 이런 식으로 말이죠. 호스트는 아무것도 모르고 진행하겠지만 이 밈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겐 이 프로그램 전체가 우스워지는 거야. 오버 9,000 끼워넣기로 재미를 톡톡히 보던 어나니머스는 더욱더 큰 자극이 필요했고 그 시선은 오프라 윈프리 쇼로 향하게 됩니다. 자, 2008년 9월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는 인터넷 범죄에 대한 주제를 다루겠다 예고를 했는데 어떤 놈이 사이트에다가 겁도 없이 네가 어쩔 건데 하며 오프라를 도발하는 글을 남겨놓은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옳다구나 하고 그 글을 방송에서 그대로 읽어버렸죠. Let me read you something that was posted on our message boards from someone who claims to be a member of a known network. It said this: he doesn't forgive, he does not forget. We do not forgive, we do not forget. His group has over 9,000 penises. It's over 9,000! 와우. 해당 사건 이후로 안 그래도 메이저한 밈이었던 오버 9,000은 아예 전설로 나와버려 여전히 영미권의 컨텐츠들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앞선 파트들 다들 인터넷을 그대로 믿다가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역시 인터넷은 믿을 게 못 되지. 우리처럼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정보를 얻어왔어야지. 저 그래도 검수는 하셔야. 카이! 믿을 만한 데서 가져왔는데 뭔 검수요? 바로 내보내! 했다가 족된 사건도 있습니다. 자, 2013년 아시아나 항공 214편이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미국의 KTVU라는 방송국이 해당 항공기를 몰았던 조종사들의 명단을 보도했는데 이런 것도 인터넷에서 찾았다가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접 믿을 만한 기관인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 NTSB로부터 정보를 얻어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정부의 직속기관이잖아요. 때문에 이 명단을 검수도 없이 바로 내보냈습니다. 한번 보시죠. Who were on board the flight. They are Captain Sum Ting Wong, Wee Tu Lo, Ho Lee Fook, and Bang Ding Ao.
진짜 썸띵 웡한 이름들이죠. 아니 아무리 믿을 만한 데서 받았다지만 이상한 걸 눈치를 못 챘다고? 이거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뉴스에서 뭐 최고로 빠른 사람 비사이로 막가, 굉장히 잔인한 사람 도끼로 이막가, 일본의 수도국장 무라카와 쓰지마 이렇게 말한 급이잖아요. 이거 소리내서 한 번만 읽어봤어도 다 알았을 텐데 뒤늦게 깨달은 방송사에서도 정정 방송을 했지만 해당 장면은 이미 박제되어 온 커뮤니티로 퍼져나갔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방송사는 늦게라도 NTSB 측에 문의를 넣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 당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대외 업무를 맡고 있는 정직원이 아니라 그냥 썸머 인턴 학생이었다고 하죠. 아니 걔는 대체 왜 그랬대? 아무튼 이게 겉보기엔 웃기지만 사고에 대한 조롱으로도 비춰지는 점, 또한 인종차별적인 스탠스가 느껴지는 점 등 많은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기에 NTSB에선 그 썸머 인턴이 방송사에선 관련 업무를 맡던 3명의 직원이 해고되었습니다. 그와 별개로 사람들은 상황 자체가 웃겨서 깔깔대며 놀았긴 했지만요, 실제로 제가 이 얘기 찾을 때 인턴 이름이 마이크 헌트라길래 그렇구나 하고 대본까지 다 적었거든요. 근데 지금 녹음 직전에 잠깐 검수하는데 마이크 헌트 이거 이름 확실한가 하고 다시 찾아보니까 마이크 헌트는 마이크 헌트 가지고 말장난하는 이름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턴 이름을 주우지 이렇게 적어놓은 꼴인 거야. 저도 속았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름 개그가 불타오르게 된 거죠. 저 인턴 잘렸으니까 이제 루킹 포 워크로 개명할 듯. 야, 찾아보니까 홍콩에 진짜 호리푹이라는 식당 있는데. 거기 주방장 이름은 어우투 하실 듯. 자, 여기까지 TV를 낚은 트롤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대로 TV가 낚은 일화도 하나 있는데 2021년 이란과 한국이 월드컵 예선전을 벌이고 있을 당시 SBS에서 축구를 보던 사람들은 황의조의 선전골입니다. 역시 황의조 잘할 줄 알았어. 야, 월드컵 예선은 그냥 바로 통. 간바 오사카? 황의조 지롱댕 보르도 소속 아니었어? 그제서야 눈에 들어오는 2018 아시안 게임. 알고 보니 TVN이 해당 경기에 독점 중계권을 얻었기 때문에 SBS에선 궁여지책으로 2018 아시안 게임을 재방했던 거랍니다. 똑같이 이란전으로, 심지어 동시간대에 말이죠. 이상하다 했음. 2대0으로 이기는 중인데 무승부라도 하자길래 뭔 개소린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나서 개빡침. 다 이긴 경기 진 느낌임. 아니 이건 진짜 의도가 좀 악한데? 또 보죠.